진진이 잡스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인재 영입 실패 사례를 겪고 아웃소싱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또 지금 촬영해 주시고 편집해 주시는 유니땡땡이라는 그런 거죠. 저희가 유튜브에서 우리 컨텐츠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거를 영상 편집자 뽑아 아니면 제가 이거를 또 공부해서 해 이 시간도 들고 사업 전반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외부로 눈을 돌리면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업체가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초창기에 팀을 다 꾸려갖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게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저희의 아웃소싱 경험담을 일단 먼저 첫 번째 사례를 공유를 할게요. 저희 지인 중 가까운 이제 저희 투자자예요. 저희 회사 파트너 중에 친척이 개발업체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 개발업체는 6년 동안 웹사이트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했고 미팅을 했죠. 비즈니스 이해도도 좋았고 잘 통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정부 자금이 선정이 되면은 그 돈으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1차 미팅이 끝났고 저희가 정부 과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팅을 다시 했죠. 그래서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저희 인적 베이스에서 계약을 하게 됐다. 여타 다른 업체들을 찾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계약서 부분에도 상당히 저희가 소홀했던 점이 있어요. 같이 뭔가 만들어 나가보자라는 합이 맞아서 추진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계약 요소를 따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저 이제 정부 과제다 보니까 형식적인 부분에 좀 치중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됐던 거는 이런 거죠. 저희가 완전 초기 구상 때부터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공감도 했고 재밌겠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직감한 게 이게 단순히 비용을 내고 외주를 맡기면은 외주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그 걱정이 있었어요. 원체 이제 저희 네트워크에서 진행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주주로서 개발 파트너로서 참여를 할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비전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도 또 합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초기에 되게 스무스하게 흘러갔다.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게 좀 됐던 거고 이제 문제는 작업을 착수하고 나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슈가 하나 컸던 게 개발 딜레이였거든요. 처음에 착수를 할 때 기획이 나오고 이제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연락이 한번 온 거죠.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좀 사실 진행을 못했다. 뭐 그래서 딜레이 됐던 게 한 번 있었고 그 당시에 급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사업 내용도 기획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괜찮다. 앞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해보자 라는 걸로 해서 이제 추진이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딜레이가 오래돼서 작업하는 게 저희가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원래 당초 목표는 2, 3개월이었는데 중간에 한번 담당자가 바로 교체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저희 실패담에서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기획자는 경력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좀 많이 신입대로 내려간 담당자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우리 사업 내용을 다시 공유해야 되고 여기에서 완전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랑은 의견 교류가 잘 됐고 이게 이 업체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면 제가 볼 때 지금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직원이 하나 해서 여기랑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이게.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2차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알게 된 내용인데 경쟁사들을 비교해보고 하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비용이 저렴하지만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문제였던 거죠. 저희가 외주 업체를 선정을 할 때 비교해보지 않았다는 게 저희의 이제 패착. 그리고 이제 6개월이 딜레이 됐는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와 맞물려 준 게 작업물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거죠, 저희가. 어떻게든 오류가 없고 원하는 선으로는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또 여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이것도 거기도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좀 빠르게 정리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버깅하고 이렇게 피드백 준 내용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쯤에서는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는 지금 제가 스타트업 혁신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이 퀄리티로 내놓으면은 저 잡수라는 사람의 신뢰도 우리 회사 이미지만 날아가지 뭔가 뭐 린 스타트업으로 뭐 초기에 한번 내놔봤다 사용자 반응을 봤다 저는 약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한 거는 날렸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갖고 2차 미팅을 할 때는 좀 더 수월했던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명확히 있어요. 우리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 대표님들도 아마 다들 고민이실 만한 내용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인 거예요. 외주를 막 받아서 수행하는 업체는 다수의 의뢰자들이 있죠. 그럼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은 여기 인건, 인력과 시간이 계속 할당이 돼야 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돈을 벌려면은 이 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각각이 금액이 커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 자원이 주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했던 게 이런 거를 좀 탈피해보자 하고 미래를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클라이언트다 보니까 그걸 직감을 하는 거죠. 이게 저쪽에 집중을 하고 우리께 소홀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이제 아웃소싱 할 때 상당히 줄다리기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헤쳐나가고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시도한 케이스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뭐 구인구직 플랫폼 만들고 이러니까 시장 조사들을 하는데 아웃소싱 연결해주는 플랫폼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크몽도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아웃소싱 연결해주는 거에서 개발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저한테 크게 들어왔던 게 두 개였어요. 첫 번째가 프리모아라는 데였고, 두 번째가 위시캣이라는 데였거든요.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위시캣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는 단순히 그냥 링크 체제가 아니에요. 브로커리지가 아니에요. 니들끼리 연결하세요, 알아서 찾아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가 매칭을 좀 더 이 회사에서 관여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위시캣에 프로젝트를 올려요. 뭐 개발 이슈는 이런 게 있었고 기존 작업물은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프로젝트에 올리면 이 회사 담당자가 연락을 합니다. 제가 쓴 게 개발적인 표현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잡아줘요, 이 위시캣에서. 그러면 혹시 이건가요, 대표님? 그럼 이 기술이 적용돼야 되나요? 이거를 가이드를 쫙 잡아줘서 글을 바꿔줘요. 그렇게 해서 위시캣에서 프로젝트를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팀들이 보기가 편해지는 거죠. 딱딱 우리 비용 얼마 들여갖고 시간 얼마 할당을 해서 개발 기획을 하면 되겠다가 나오는 거죠.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한 20-30개의 업체가 저희 거를 맡고 싶다고 이제 약간 경매 방식이에요. 우린 얼마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잡았던 첫 번째 포인트가 프로젝트를 올릴 때 그렇게 남겼거든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내용 보시고 문제점과 어떻게 가야 된다 방향성까지 제시해주는 업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요구사항을 넣는데, 한 20개의 업체가 있으면 거의 한 10개 이상은 다 자기 회사 그냥 소개만 올려놔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대표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어갈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대표가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뭐가 문제다, 보면 얘기한 거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단편적인 요소만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고심해보고 어떤 UX나 이런 거를 고민을 했는지. 심지어 제안 준 업체 중에 진짜 거기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였냐면, 해외에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쪽의 IT 인력이 우리나라 인건비보다 한 3분의 1이 싸대요. 근데 그 역량이 뒤처지냐? 전혀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한국 대표가 거기에 진출을 해서 그걸 연결해주는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대표님도 얘기를 해주셨던 게, 스타트업은 특히 개발자는 주니어급이 나와서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시니어 막 몇 년 차 돼갖고 의사결정 딱딱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돈만 날린다.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대표님이 화상 채팅으로 했거든요. 해외에 있잖아요. 결정을 차마 못한 건 화상 채팅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게 컸던 것 같고요. 지금 선정해서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는 UX UI 디자이너 출신의 대표예요. 그래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랑 미팅을 해보니까 아이디어도 좀 많이 주셨고, 그리고 CTO가 같이 참여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대표랑 CTO는 반드시 와야 돼요. CTO가 진짜 풀스택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뭐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CTO도 이 친구 역량 있는 친구다라는 게 딱 들었어요. 이 대표님은 마인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웃소싱 비즈니스 모델의 딜레마를 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다른 서비스 할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비즈니스가 되게 재밌다, 좀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기간 딱 정해서 딱딱딱딱 찍어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좀 파트너십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이랑 지금 작업을 한 지 저희가 2달이 됐거든요. 그때랑 오히려
더 그 느낌의 신뢰를 얻고 있어요. 어디에서 얻냐면 예를 들어서 기획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고민을 해서 넣어요. 보통 이게 아웃소싱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연을 단순히 이렇게 개발 프로젝트 하나 끝나고 끝낸다라기보다 그 넥스트 스텝으로 이어가는 것도 가능은 하지 않겠냐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굉장히 퀄리티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저희가 서비스 출시하기 전에 자체 인력을 구축은 해야 돼요. 속도가 자체 팀이 있는 것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뭐 회의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면은 그때는 제각적인 반응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그 전에는 인력 구축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저희가 뭘 하는 회사다를 전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만드는 것까지는 충분히 아웃소싱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시캣에서 어플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또 좋았어요. 여기가 중간에서 약간 중재자의 역할이 있어요.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죠. 이제 1차 사례와 부합이 되는 건데 계약서에 명시를 명확히 안 해놓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요구할 게 없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가 못하는 거예요, 계약서에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외주 업체에서 시간과 자원을 한정적으로 해서 방향이 조금씩 이제 관여도가 줄어든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위시캣에서는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고 돈을, 계약금을 여기가 먼저 받아요. 선지급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돈을 받고 여기에 돈을 계약한 금액이 있다 하면은 이제 계약서도 여기서 하나하나 다 따져줘요. 이거 맞나요? 맞나요? 하고 양자 간에 중재 다 해줘서 계약 체결이 되면은 기획이 나올 때까지가 성금 지급일인가요? 이런 게 있어요, 계약에. 그래서 우리는 그게 1개월이었어요. 그래서 기획안이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연결돼서 쫙 어떻게 될지 그림이 나오면은 성금 50%가 지급되는 걸로 계약을 했고, 그래서 한 달 뒤에 그게 나왔을 때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감이 좀 사실 있는 거죠, 뭔가. 이제 그 다음에 지급되는 거는 요 이후에 착수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서 그리고 케어를 해줘요. 연락을 해줘요. 뭐 지금 진행하는 거에 불편함은 없냐라든가 서로가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스타트업 그 아웃소싱으로 활용하는 편을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이 있었죠. 그 기획안도 처음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대 업체에서도 혼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초창기에 경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아마 스타트업 처음에 이제 아웃소싱 통해서 뭐 개발하거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띄워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작업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막 어디 정부 과제 내려고 만든다, 투자 제안서 받으려고 만든다가 아니라 진짜 내 사업하는 거에서 딱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서비스의 문제점도 보이는 게 있고요. 그러고 나서 착수가 들어가줘야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다 이제 우리 회사로 오기는 어렵다, 인재분들이. 그리고 외부의 인재들은 차고 넘쳤다. 외부의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